갑작스런 6월 27일 대출 규제로 지금 내 집 마련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번 규제가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칠 영향 가볍게 짚어보고요.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셨던 실수요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볼게요. 특히 현금 3억 정도 가지고 서울에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직접 다 가본 8억대 가성비 실거주 단지들 마구마구 추천해 드릴 거고요. 이 가격대 단지들에 대한 제 생각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규제 내용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살펴볼게요. 올해 5월, 6월 짧은 기간 동안 수도권 핵심지의 집값이 몇 억씩 오르며 미친 상승을 보이고 있었어요. 15억에 실거래된 단지들이 호가는 18억, 19억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흐름이 아래로 퍼져나가서 13억대, 4억대 단지들까지도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들 마음속에 이제 규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라고 조금 쎄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아주 신박한 처음 보는 대출 규제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는 경우 무조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대출을 만지는 게 효과가 가장 즉각적이기 때문에 이런 수도권 중심의 가격 상승세를 일시에 진정시키기 위해 이런 조치를 급하게 내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서울에 내 집을 한 채 마련하려는 순진무구한 무주택자 또는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이니까 이제 규제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만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규제 지역이 확대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50%, 즉 매매가의 50%까지는 대출이 나와요. 하지만 6억이라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억 집을 사려고 하면 적어도 24억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수도권 비규제 지역들은 LTV 70%를 적용해서 매매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대출만 건드렸지 규제 지역이 확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면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한액을 6억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허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만약 이번 규제 전에 10억짜리 집을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원래는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최소 현금 4억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8억대 아파트가 규제 무풍지대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챗 GPT한테 계산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요. LTV가 70%이고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일 때 자기 자본과 대출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 최대 가격을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보니까 8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번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본인 자본금이 3억 원보다 조금 더 많이 있으면 6억까지 대출받지 않고도 9에서 10억대 정도 아파트는 매수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신혼부부가 합산 연봉 1억 원만 돼도 사실 6억까지는 대출받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거죠. 30년 만기 4% 이율로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을 받으면 매월 300만 원 정도 원리금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 금액대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심리적인 타격은 입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제로 인해 계획이 크게 틀어질 건 없어요. 특히 1주택까지는 규제를 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 계획하셨던 분들은 차질 없이
계획해 나갈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돼 매도하고 싶어하는 물건이 늘어난다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사실 9억 원 미만 아파트들은 13억, 14억 이상 하는 아파트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과거에도 수차례 규제가 내려지긴 했지만 큰 시장의 흐름을 꺾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돈을 풀 거라고 하죠.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구매, 해지 수단이 바로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급 절벽이 예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매년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고, 시기가 좋으면 자산 가격의 상승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주의예요. 또 자산 취득 여부에 따라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가처분 소득은 규제 전후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치사하게 주담대 만기도 30년으로 줄여버렸어요. 한창 주택가격이 안정화돼 있을 때는 주담대 만기를 최대 50년까지 늘려줘서 월에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금액이 확 줄었었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6억을 금리 4%로 빌렸을 때 30년 동안 갚으면 매달 원리금을 약 286만 원 정도를 내는데 50년 동안 그걸 나눠서 갚으면 231만 원 정도만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줄어들면서 매달 원리금을 지출하고 난 이후 가처분 소득에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출을 내는 입장에서는 만기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아쉽기는 하지만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줄어들면 어느 정도 원리금이 늘어난 부분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원금을 많이 갚게 되는 거니까요. 확실히 이번 대출 규제는 10억 이상, 20억 이상의 대출을 내서 강남에 진입하려고 했던 고소득자들에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또 이 규제 적응하고 어떻게든 창의적인 대출 방법을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또 생각보다 소득이 많은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갈아타기 시기만 조금 늦춰질 뿐이지 돈을 좀 더 모아서 6억 대출을 더해서 갈아타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번 규제가 9억 미만의 집을 사려고 했던 3억 원 정도를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는 그런 규제에서 비껴간 서울의 알토란 같은 8억대 단지 한번 추천해 볼게요. 제가 추천하는 기준은요, 일단 제가 직접 다 가보고 매물도 본 적 있는 단지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고요. 또 인근 직장 거주자들에게 꽤 선호도가 있는 단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8억대이다 보니 20평대 구축들이 메인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수도권으로 와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신 분들은 수도권, 경기나 인천 지역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서울에 오래 사시던 분들이 서울 밖을 벗어나길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곧 죽어도 나는 서울에 내 집 마련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을 이렇게 4등분해서 각각의 지역에서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생활 반경이 어디인지 잘 보시고 궁금하신 곳들은 직접 임장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과 규제가 내렸으니 집값이 곧 떨어지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단지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남권의 강동, 동부권의 동대문, 서부권의 서대문과 은평구, 그리고 서남권의 관악구와 강서구입니다. 본인 예상과 직장 위치 등 고려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정주 여건이 좋은 아파트만 모았습니다. 서울의 3대 일자리에 완전히 붙어있는 마용성 같은 인기지역은 8억대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있더라도 생활권 내에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황금성이 낮은 단지이기에 제외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받아줄 수요가 있는 단지로 엄선해 보았습니다.
8억대이다 보니 비교적 연식이 좋은 단지는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탄다든지 역세권 단지라면 복도식 구축이라든지 하는 핸디캡이 하나씩은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우선 동남권부터 살펴볼게요. 강남 4구 중 가장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강동구입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명일 GS입니다. 지금 강동구에 남아있는 재건축 중에 가장 핫한 삼익그린 2차 옆에 위치해 있는 단지예요. 바로 붙어있진 않지만 중고등 학군과 생활권을 공유합니다. 바로 옆에 명일 전통시장이 붙어있고 단지 규모와 용적률 때문에 시세가 조금 낮게 형성돼 있는 듯해요. 단지 내부 구조가 살짝 특이한 십자 모양 복도식이에요. 지하 주차장 연결된 부분은 큰 장점이고요. 명일역이 정말 가깝고 훌륭한 강동구의 학군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연식이 있음에도 실거주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5호선을 이용하면 2호선으로 갈아타서 강남 테헤란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1시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해요. 5호선을 타고 쭉 광화문 을지로까지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일 GS가 당장의 리모델링 등 호재는 없지만 어쨌든 인근에 삼익그린 2차가 개발되면서 명일역 인근 단지들의 주목도는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창 하락기에 7억선까지 가격이 빠졌었지만 22년, 23년에도 꾸준한 거래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5평형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8억 4천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현재 8억 초반에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점은 나름 무난한 학군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명일역 초역세권이라는 점이고요. 아쉬운 점은 용적률이 높은 복도식 구축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게요. 동부권의 가성비 지역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답심리 뉴타운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이문휘경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안동은 그 사이 어딘가에 낀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아니다 보니 시세의 움직임은 뉴타운들에 비해서는 둔한 편이에요. 하지만 8억 원대에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업무지구 접근성을 갖는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단지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장안레미안 2차고요. 장안동이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동차 정비소나 중고 자동차 매장이 장안평역 주변에 넓게 펼쳐져 있고 유흥업소도 많거든요. 밤에 가보면 좀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이 장안레미안 2차는 오히려 역에서 멀기 때문에 청정지대입니다. 나름 학원가도 근처에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가 나쁘지 않고요. 단지 앞쪽에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이 꽤 잘 갖춰져 있어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5호선이나 아니면 이렇게 7호선 역으로 갈 수 있고요. 중심 업무지구나 여의도까지도 갈 수 있겠죠?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차로 강남으로 빠지기에도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8억선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덜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빠질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뚝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임대해서 주거하는 비용도 많이 오를 거예요. 장점은 편의시설과 학원, 연식이 좋은 계단식 아파트라는 점이고요. 아쉬운 점은 비역세권이라는 것, 그리고 장안동의 이미지입니다. 이제는 서부권을 살펴볼게요. 서남권의 가성비 지역, 바로 관악구입니다. 관악구는 구축 단지들이 주로 많고 단지 규모가 큰 단지가 많지 않은데요. 관악구 내에서 원탑으로 세대수가 많은 단지인 관악 드림타운입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단지 규모가 정말 크고 관리가 잘 돼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003년식인데 2003년식 중에서도 아주 신경 써서 지은 티가 납니다. 보도블럭이나 단지 관리 상태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대단지답게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구암초, 그리고 구암중 라인이 관악구에서 꽤 선호하는 학군입니다.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도 잘 돼 있어요. 방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가격이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주더라도 방 3개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8억 원 초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일부 동이 경사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이나 미끄러운 겨울철에 조금 아쉽다는 점입니다. 역까지의 거리가 꽤 멀어서 버스를 한 번은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래도 버스 한 번만 타면 2호선 지하철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 가는 시간은 꽤 가깝습니다. 향후에 서부선이 실제로 착공하고 개통하게 되면 조금 더 가치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 상태예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개통하게 되면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이 확 좋아지니 직주 근접이 가능한 가성비 단지가 되겠죠? 장점은 준 초품화의 대단지, 그리고 서부선 호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쉬운 점은 비역세권 단지 내 경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서울의 끝 강서구인데요. 강서구는 2000년대 이후에 마곡지구가 조성되면서 땅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마곡지구는 LG 계열사들을 모아 LG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했을 정도로 대기업, 그 중에서도 과학연구 분야의 고연봉 일자리를 대거 유치해 두었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일자리예요. 판교 테크노밸리 정도의 규모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마곡지구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등촌 주공 3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지난 상승기에 10억을 넘게 찍었을 정도로 관심을 크게 받았던 단지예요. 발산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이 주변에 일자리가 정말 풍부하고 그로 인해서 상권도 잘 발달돼 있습니다. 마곡에서 회사 다니면서 편의시설 누리고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에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주변에 위치한 주공단지들이 거의 10평에서 20평대의 소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고 돈을 좀 더 모으게 되면 인근의 다른 단지들로 이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튼튼한 첫집 발판이 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복도식이고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요. 8억 중후반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풍부합니다. 전세가는 다소 낮은 게 특징이에요. 갭 투자에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학군도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아이가 어린 3인 가족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추천하고 싶고요. 향후 매도에서 내발산, 염창, 더 나아가서는 목동까지 갈아타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장점은 초역세권이라는 점, 그리고 9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곡생활권이고요. 아쉬운 점은 복도식 구축이라는 점, 그리고 학군과 평형 구성입니다. 이제는 서울의 서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부권은 산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제가 이번에 추천할 곳은 서대문구 천연동에 위치한 천연뜰한채라는 단지입니다. 이 지역은 산이 도로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단지는 바로 경희궁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잠실과 시세가 비슷하게 흘러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지 규모나 밀집도, 학군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또 한강을 마주보고 있지 않다는 점도 조금은 아쉽죠. 지금은 마포에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가격일 만큼 입지 독점성이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연뜰한채는 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단지인데요. 서대문역 인근에도 회사들이 꽤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런 곳에 마음만 먹으면 걸어갈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언덕을 만든 산이 입지 독점성을 부여해 준 만큼 경사도가 꽤 있는 곳이에요. 연식과 경사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 있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실거주 가치는 높기 때문에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는 꽤 높은 편이에요. 단지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층이 좀 겹겹이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하는 동도 있습니다. 평형 구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가장 싼 매물은 7억 원대입니다. 저는 8억 원대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평형 구조를 잘 골라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평형이 좋아야 나중에 거래가 안 되는 시기에도 실거주 매수자들이 받아줄 수 있거든요. 8억 원 중반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장점은 업무지구 접근성, 아쉬운 점은 비역세권, 언덕,
그리고 학군이 다소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서부권의 가장 끝에 있는 은평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도 최근 녹번역 주변에 신축이 대거 들어오면서 서대문구의 가재울 뉴타운과 시세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진 곳인데요. 응암동, 백년산 단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백년산 SK뷰 아이파크고요. 2020년식 신축입니다. 주변에 준신축 단지와 신축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백년산 SK뷰 아이파크가 이 동네의 대장입니다. 대장 단지는 황금성이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직 연식도 6년차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며 다음 급지를 갈아타게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덕이 조금 있긴 한데 이 SK뷰 아이파크가 있는 곳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충분히 걸어갈 만합니다. 다만 역까지의 거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6호선이 메인 업무단지로 바로 꽂아주는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격인 듯 합니다. 주택가랑 섞여 있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들이 꽤 밀집해 있어서 학원이나 초등학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 8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8억 원대의 매물은 많지가 않아요. 인근에 신축 단지가 3개 정도 있으니까 이 단지가 9억 원 이상으로 호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주변 단지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번 6월 27일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9억 이하, 8억대 가성비 단지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저는 재테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산을 취득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도권은 앞으로 공급 절벽이 예정돼 있어 임대료 상승이 필연적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산 취득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내 집 마련에 관심 가지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 금액대의 집들이 곧 폭등할 거니까 사라 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9억 이하의 단지들의 상승률이 다소 더딘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내가 매달 내는 원리금만큼 보유기간 동안 충분히 올라줄지 안 올라줄지도 미지수예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세가가 오르게 됐을 때 매매 전세가 충분히 붙어줄 수 있는 단지거든요. 그 말은 실거주 가치가 높아서 전세가가 잘 올라준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매매가가 정체돼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서 2억 또는 3억만으로도 갭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는 단지들이에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보다 먼저 준비된 투자자들이 먼저 진입했을 때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단지들을 비싸게 매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지난 수도권 상승장 2018년 전후로 이런 일이 수도권 전반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규제가 내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가의 돈이 오가는 상급지에서는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가 얼어붙는 기간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집값이 내릴 거야 라고 희망회로를 돌리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열심히 움직여서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몇 개 단지를 정해서 저가 매물을 한번 매일, 매주 트래킹 해보세요. 물건이 나가는지 아니면 계속 쌓이는지 또 저가의 매물이 나오는지 주말 거래 분위기는 어땠는지 중개사분들께도 전화를 해보거나 방문해서 꼭 분위기를 살펴보시고요. 만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금매를 잡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두고 계속해서 몇 개 단지들을 주시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오늘 언급해드린 단지 중 한 곳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예약이 가득 잡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에 열심히 누군가 집을 보고 있고 또 매매가도 크게 조율이 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집 살 때도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8억에서 9억짜리 엄청나게 큰 구매인데 인터넷 쇼핑하듯이 쉽게 사면 당연히 안 되겠죠. 특히 여름철, 장마철은 비수기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때를 꼭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